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6월 5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6월 6일 현충일이죠. 예. 일요일 날 잠깐 여기 와서, 편한 복장으로 제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F타입, 제규 F타입을 몰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뭐, 그냥 모자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편하게 좀 찍어봅니다. 뒤에 음악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바그넬리안이잖아요. 또 이제 바그너의 호가죠. 지금 카라얀이 젊은 때 카라얀이 연주한 탄호이저 서곡입니다. 네, 음악이 참 좋죠. 네. 이 음악 들으니까 사실 그 예전에 그 하얀 거탑 일본판이 생각이 나네요. 하얀 거탑이 사실 아쉽게도 한국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시작은 또 일본이 원작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국 그 우리 김영민 씨가 주연을 했죠. 예, 그분이 주연을 이제 더 잘한 것 같은데 일본 것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부가 이 음악입니다. 탄호이죠. 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고.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현충일 특집입니다. 오늘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줄이고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본부장이 말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를 말한다고 이제 맞는 그런 내용이죠. 시대를 말한다도 참 보면 제가 22개 나라를 빗대어서 이제 숨겨진 승리의 비밀을 말해주마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글을 썼는데 사실 이 시대를 말하는 참 훌륭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인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봤는데 아마 제가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설은 못하지만 속으로나마 참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임진왜란하고 이제 6.25 때 얘기는 왜 하느냐. 이제 내일이 이제 6월 6일이잖아요. 이제 현충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헨리 키신저라는 분, 월드 오더라는 아주 명작을 쓰고, 얼마 전에, 2014년인가요? 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강연이라든지, 다보스 포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아직도,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신 분이 있는데, 닉슨 대통령 때죠. 그때 이제 안보 보좌관도 하시고, 대탕트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별로 그때 이제 주한미군 철수안에 뭐네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핑퐁 외교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대탕트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논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영토를 100% 다 회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100% 회복하지 말고,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되어 있는 영토를 포기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전쟁을 멈춘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된다. 평화협상을 해야 되고, 그 평화협상은 2달 내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형태든 간에 러시아가 수모를 당하지 않는, 러시아한테 명분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국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완전히 그냥 모욕적인 얘기죠.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영토를 포기하라고 그러고 또 유럽도 아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토에 가입은커녕 나토 가입도 하지 말고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에서 완충국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고 영토도 지금 있는 점령된 영토는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여러 국제정치학자들도 사실 쌍수 들고 지금 피꺼소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얘기를 시작하냐면, 사실 그 헨리 키신저란 분이 말이에요. 사실 아주 고약한 영감이에요. 말하자면 현실주의.
근데 특히 세력 균형,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인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죠? 그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 관심이 많았던 게, 그 메테르닌이라고, 그 18, 19세기 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의 어떤 유럽 세계죠. 전 세계가 아니라. 유럽에서 이제 본인들의 세력 균형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오스트리아 강대국을 유지해가는 과정,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전 유럽의 어떤 세력 균형이 깨지는 그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전 세계 세력 균형이 1인자, 그러니까 세력 균형 분석 1인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뭐 실제로 이제 지금 나오는 카라얀 같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마치 이제, 리비도가 강한 사람이고, 또 본인은 유태인이고, 카라얀 유태인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뚜렷한, 의사 표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헨리 키신저가 임진왜란과 6.25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내일 현충일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간략한 토픽 같은 얘기인데, 6.25가 이제 이번 달 이제 6.25도 있고 6월 6일이 현충일이에요. 미국은 6월 1일 현충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 25일, 6.25. 6.25 때 이제, 6.25란 이제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을 헨리 키신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냐면, 임진왜란, 일본이 어딜 침략했죠? 예. 대륙을 침략했죠. 그래서 한반도를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이제 명나라를 가기 위해서 조선한테, 길을 비켜라. 당신들이 길을 비켜주면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다. 명을 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조선을 침공을 했고, 이제 결국은 이제 명나라가 이제, 구원병을, 이호성이 5만 명의 이제 명군을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7년간의, 1592년부터 7년간의 전쟁을, 정유재란까지 합해서 7년간의 전쟁을 했던 것이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때 이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제 임진왜란의 가장 큰 스타는 이제 당연히 이순신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산인가요? 김영민 감독이 저번에 이제 명랑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산대첩을 이제 소재로 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이죠. 이제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순신이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이순신이라는 분이 사실 훌륭하죠. 일본에서도 이제 도고제독인가 이런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그 도고제독이라는 분이, 러시아 일본 전쟁, 러일 전쟁 하면서 해군 제독이죠.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순신이 더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순신이 치켜 세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사실 이순신의 어떤 활약이나 이런 것들도 임진왜란한테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다 이기고 지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도 혁혁한 공을 세우긴 했지만, 당시 어떤 임진왜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에요. 해양 세력은 뭐다? 말 그대로 해양을 근거로 해서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 무역을 해서 이익을 보고, 또 해군이 강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물류나 어떤 상거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걸 특징으로 하면,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또는 미국도 비슷한 그런 개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그런 나라였죠. 물론 일본은 그 당시만 해도 무사가 또 이제 무사 계급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인 계급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륙으로 침공을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막강한 육군의 힘,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전쟁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명나라하고 한번 붙어서 본인들이 어떤 그 무력을 한번 과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륙으로 침공을 한 건데, 반대로 이제 6.25는 뭐냐면, 대륙 세력이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연합을 해서,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괴뢰 정부, 괴뢰라기보다는 그냥 괴뢰죠. 그러니까 그 괴뢰 정부를 통해서 이제 대리전을 통해서 내려온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영국 등등의 영국 이런 어떤 전통적인 해양 국가가 남한을 통해서 이제 서로 맞대응을 하는 이 과정이 바로 6.25예요. 자,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예. 한 번은 해양 세력이 대륙을 쳤고 6.25는 이제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친 겁니다. 물론 명분은 뭐 그때도 이제 뭐 6.25 같은 경우는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의 팽창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뭐 이념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어떤 포장일 뿐입니다. 뭐 공산주의니 뭐니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북한이라는 체제, 북한이라는 국가, 그리고 소련이라는 국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구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헨리 키시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6.25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 이제 6.25 때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원산 평양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메가더가 서울을 수복하고 인천 산림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일사후퇴가 일어나지 않았. 그러니까 일사후퇴, 즉 말하자면 막대한 그 중국의 어떤 인해 전술로 인해서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원산 평양선을 우리가 만약 이북을 포기했다면은 아마 한반도는 그 정도 정도에서 통일한국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조그만 어떤 괴뢰 정부로 나왔을 것이다. 이게 이제 헨리 키신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지막 정신적인 마지노선이 원산 평양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나왔냐면 바로 임진왜란 때부터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중국 이호송이 평양에서 이제 주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성이 마지막 중국이란 나라가 해양 세력이 쳐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그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이제 인용을 해서 헨리 키신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나 6.25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팽창 과정에서 상대 세력과의 관계 그 사이에 있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헨리 키신저가 우크라이나를 얘기할 때도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 그리고 나토라는 해양 세력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너네들은 너네들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거나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너무 목숨을 걸지 말고 이 세력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본인 국가의 어떤 아주 영리한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헨리 키신저입니다. 왜? 세계 역사라는 것은 한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력의 팽창에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6.25도 마찬가지로 해양 국가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국이가 갖고 있는 이런 세력의 어떤 그 힘이 한국의 어떤 뭐 완성된 영토를 보장해 주거나 한국의 어떤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당시에 뭐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이 뭐 통일 한국을 위해서 뭐 압록강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그건 이승만의 어떻게 보면 욕구였던 것이고 메가더 장군이라는 것은 중국까지 어떻게 보면 해보겠다. 이참에 만주까지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는 거지 미국의 이익이나 중국의 이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세력 균형을 위한 어떤 안목에서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면 원산하고 평양까지의 영토를 늘릴 수 있었음에도 그걸 못 늘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도권까지 결국은 이제 밀렸죠. 그 밀리는 영토까지 우리가 내주게 되는 아주 그냥 어처구니없는 꼴이 당하게 됐다.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헨리 키신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평화협정 같은 걸 안 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뭘 더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넘어서 거의 뭐 절반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절멸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큰 국가의 집단은 결국 작은 국가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괜히 자국 국가의 자존심이라든지 영토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 상당히 명료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진왜란과 6.25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일 현충일인데 그 미국이 갖고 있는 6월 1일 현충일과 한국의 현충일은 왜 틀리냐? 한국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약소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대 무역대국의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나라라고 한다면 예전보다는 물론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기타 등등의 어떤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실리를 취할 것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국가의 어떤 개인적, 독자적인 어떤 세력만 생각을 하거나 예를 국뽕에 쩔어 있어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의 얘기를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로 봤을 때 6.25도 결국은 우리가 평양 원산만까지만 우리가 진격을 했다면은 우리가 휴전선까지 밀리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현실, 팩트, 그리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조선이나 반도를 다시 회복은 했지만 7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긴 기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에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 그때 당시 중국하고 이제 일본이 조선을 나눠먹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까지 지금 갈 수도 있다. 결국은 조선이 뭔가 그때 명민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했었으면 아마 한반도가 없어지고 조선이 없어지고 이제 명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나눠먹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일본이 명나라로 가지 않고 평양에서 만약에 주둔을 멈추거나 했었으면 한국이 없어졌겠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분이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조선에 관심이 없다. 나는 명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뭔 조선이냐. 조선은 그것도 평양까지 가는 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명나라에 쳐들어가서 인도까지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일본이.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그때만 해도 만약에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헨리 키신저처럼 그렇게 영특하지 않고 상당히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 지금 말하자면 6.25하고 임진왜란을 라는 팩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대한 세력의 균형 사이에서 결국 그들끼리의 밀약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들 사이의 협상은 언제든지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역사상. 근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중재적인 역할이라든지 독자적인 노선을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편에 서는 것이 현실적이고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가진 그리고 세력 균형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대 집단군의 어떤 그런 논리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충일을 좀 맞이해야 된다.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간다면은 큰 위기를 닥칠 것이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6월 5일 일요일 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6월 6일 내일 태극기 꼭 다십시오.